네, 세대고 부동산 스타입니다. 4월 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좋네요. 그런데요. 살려고요? 팔려고요? 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 문제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사업자 대출 받아서 아파트 잔금 치른 분들, 곡소리 나겠다는 이 글도 하나 있었는데요. 뉴스에도 크게 떴습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까지. 2020년, 21년 금리가 아주 급등하던 시기에 연 7에서 8% 주담대 사업자 대출 공격적으로 받으신 분들, 우리는 뭐 지금 4%, 5%도 높다고 하는데요. 7%, 8%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남는 게 있다고 생각했겠죠. 업체당 엄청난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LTV 평균 90% 수준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추후에 문제가 점점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PF뿐만 아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익명 게시판에 있는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버머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난리네요. 덜덜덜. 그러면 애쓴다 애써. 아니면 줄 중간에 뭐 어떤 분이 서너 분이 자꾸 뒤로 가시고 옆길로 새서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다가 다시 줄 뒤에 서는 팀이 계세요. 키 크고 많으신 남자분 오전부터 오후 내내 계시던데요.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쿠팡 알리 저기 영상 아래쪽 설명 부분 댓글 부분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39,800개. 요 하단이 조금 낮아지는 게요.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4만 개 선 유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전세도 조금 줄어들고 매매도 조금 줄어들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월세는 약간 아직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요. 전체 임대 물량 약간 줄어드는 수준. 약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이 수준까지 와야 됩니다. 이 수준까지. 지금의 임대 매물의 반토막까지 나야지 그 이후에 뭔가가 가능할 것이다. 거래량 150건. 거래량 대단해요. 또 분명히 나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사시려고요? 거래량 폭발하면 사시려고요? 거래량 폭발했다가 다시 쪼그라들면 이게 하루 이틀 보고 이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매수를 준비하시라. 짧으면 6개월. 아니면 1년 혹은 3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하고 있죠. 거래량 수준이 지금 한 80%, 제가 이거 70%라고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2,500건까지도 나오겠다 그렇게 봤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한 80% 수준이에요. 거래 일별 요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 수준이 나왔는지 확인해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300건 정도 더 붙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2,100건, 많으면 2,200건. 그러면 지난달에 여기 2,250건이 최종적으로 추가 거래량 합계가 2,250건이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추세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83% 정도 지금 신고가 되었네요. 요 비례식을 세워서 과거에 있었던 것,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요거 매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입니다. 이거 2023년도 자료입니다. 2023년도 자료. 2023년도보다는 거래량이 좋은 것이 맞다. 한 2, 300건도 좋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계속 살아날 수 있냐 아니냐. 제가 그 주말 브리핑 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건 좀 지나가고. 조선 리버더 제니스 21억, 67평에 21억, 평당 3천만 원. 빌리브 헤리티지 요거 직거래로 좀 거래되고 있는데요. 요거 할인율이 한 28%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28% 정도. 대단해요. 할만한가요? 예. 수성 대시양 리버뷰 요 40평대 8억 8천. 남선 노드캐슬 센트럴 스카이 7억 1,500. 요것도 7억 2천, 7억 2,500, 3천 뭐 이러다가 살짝 가격이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에서 하락에서 반등에서도 양상은 달랐습니다. 좀 인기 있는 아파트, 인기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아파트 반등도 좀 약했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그 이전 전저점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럼 비싼 아파트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여기서 좀 굉장히 굳히기를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빠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방 버머타운 요거는 타입이 거래가 없었었나 봐요. 예. 28평형 6억 9천, 월성 푸르지오 48평 6억 6천. 가격 잘 나왔습니다. 또 은근히 잘 버티는 것도 있고 가격이 살짝 빠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 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편현상 범어 6억 5천, 만촌 우방타운 2단지 항상 낙폭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고점 거래가 많이 없는 가운데 고점이 있었고요. 매천동 화성파크들은 여기에선 또 잘 나가는 아파트죠. 네, 좀 잘 나가는 아파트는 버티더라. 하지만 6억의 벽이 6억의 장벽은 굉장히 높더라. 150건의 거래량 중에서 대형평형 제외하고 살펴보면 국평 몇 건 되지 않죠. 6억 이상 굉장한 겁니다. 근데 뭐 분양권 6억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래. 분양권 매물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 분양가 7억을 넘본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7억 분양가면 분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 분양이 또 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줄 많이 세워야 되죠. 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월배 3정 6억 넘어가는 건수 있을 때는 덜덜덜 대단해요. 6억 아래쪽으로 나오면 갑자기 조용. 월성 3정 5억 4천. 동대구 또 인근 지역들 요쪽 동네들 신축들 5억 중반. 5억 중반만 해도 충분히 비싼 것 같다. 건축비 비싸면 건축비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도 안 되겠습니까? 바로 재건축 이런 것들 성공하려면 지가가 결국은 하락해줘야지. 건축비는 인건비 때문에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근근히 버틴다 손 치더라도 지가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어딘가에 조정이 있어야지만 재건축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아직까지는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의 40%씩 막 떨어지는 거 막 나오죠. 이거 아까 차트에서 이렇게 들었다시피 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거래들이 생각보다 좀 나옵니다. 만촌 우방타운 일단 계속 얘는 고점 어느 분이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때는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면은 이 바보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호가의 구름 때는 진짜 이것보다 더 높은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가격 5억 1천. 근데 분양가 7억?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욕심은 전부 다 한가득 들어앉아 있어요. 저마다 욕심은 한가득 들어앉아 있어요. 그것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거래량 좀 살아나는 거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의 거래량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어줘야 되는데 제가 주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2030 세대들 그 코로나 시기에 이 부동산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있죠. 피벗던 사람도 있죠. 근데 2030 세대가 또 주식으로 뛰어든 세대도 많습니다. 이 주식으로 뛰어들었다가 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옮긴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뒷부분 가격 35% 가까이 하락하는 거 30% 대충 30% 정도 동그라미 치고 지나갈게요. 거래 건수가 너무 많아서 대충 여기 아파트 이름별로 대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0% 거의 30% 가까운 것 아니면은 신축들 제끼고 나면 그닥 많이 없죠. 47%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이전에 전 저점들을 깨고 내려오는 거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그 주말 브리핑 제목에서도 2024년인데 분위기는 어찌 2022년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23년과 24년의 차이점이다. 30% 가까운 것들 대충 동그라미 쳐보면 이 정도.
웬만한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요건 소형평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평당 1,000만 원에서 대구에서 선택권이 굉장히 넓다. 좀 더 구축으로 눈을 돌린다면, 평당 뭐 800만 원 수준, 평당 800만 원 수준도 충분히 많이 있다. 여기도 살만하다, 살만한 곳이다. 성당동 도시압, 여기가 가격이 4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5억 2천이 3억 2천이 된다. 제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 그 계산해 드릴 때, 4억짜리 집이 얼마가 되면, 네, 40%, 4416, 2억 4천이 되면, 이 정도면 노려볼 만하다. 이 정도면 노려볼 만하다. 요 가격을 환산해 보면 1억 2천, 한 20%, 25%, 20%, 20%. 요게 환산해 보면 4억짜리가 한 2.5억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식은 살펴보면 대략 한 16년, 이것도 16년이나 되었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15년 정도에 한 40%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정도는 괜찮. 근데 한 30년 차 되었는데 40% 하락했다? 그건 좀 고민해볼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볼리롯데캐슬 때, 요거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봤었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요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신천역 센트럴 리버파크 가격 마찬가지 4억 4천짜리가 3억 천이 되었다. 환산해 보면 4억짜리가 10%, 한 2.8억이 되었다.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여러 개 연식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싸게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계산을 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주판을 두드리면서 하락률 이거 보십시오. 40% 이상인데 5억 300이 2억 9천. 이거 거래가 자꾸 나오네요. 은근히 좀 매력적인 것들이 띄엄띄엄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이런 것들이 안 보였었거든요. 안 보였었습니다. 3억 아래쪽 보시면은 이 하락률 보십시오. 하락률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것들이 제법 나오더라. 요거 조금 좀 가격이 안 맞다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형리 롯데캐슬도 보시면 1층 제외하고 구축 30년 이상 제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곳들 해서 나 이거 목표 가격 좀 정해야 됩니다. 40% 나는 하락 목표. 내가 조금 더 신축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35% 목표. 이렇게 정하고 이제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막연히 계속 떨어지겠지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지역을 조금 압축하기도 하고 대구에 뭐 관심 있는 지역이야 뭐 뻔하죠. 뭐 제일 비싼 범어동, 월성동, 침산동, 뭐 수성구에서 뭐 이제 뭐 지산 본물이니 뭐 시진이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돼 버리니까요. 조금 제껴놓고 그 외에 또 뭐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곳들, 서대구역 인근은 그만큼 파급력은 없는 것 같죠. 뭐 태평로라든지 아니면 죽전 내거리라든지 이렇게 대단지로 형성되는 그런 곳들 위주로 인기 있는 곳들 그런 거 위주로 보면은 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더라.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들이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매 한 가지더라.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압축하면 됩니다. 나는 뭐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요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범어동 이런 쪽에 살려면은 그래도 대구에서 뭐 소득 수준이나 뭐 자산 수준이 그래도 한 10% 안에는 범사 만삼은 한 5% 안에는 들어야 되겠고 뭐 수성구 전체로 봤을 때 한 10%. 그 외의 지역은 어느 정도 대출을 받더라도 한 30% 평균 이상의 모습. 네, 한 중위 소득의 정도 자산밖에 안 가지고 있다. 평균 자산 해봐야 이걸 뭡니까? 3.8억입니까? 예. 대출 좀 많이 안아야 되죠. 나는 내 자산 수준은 평균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죠. 여기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서 뭐 선택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 완전히 너무 이렇게 자산이 너무 적어서 뭐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하는 뭐 임대 아파트 이런 곳에 살려고 아예 깔끔하게 자산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순을 거치지 않는다 하면야 노후에 나이 한 70, 80대 가지고 이 전셋집 이사 다니는 거 이것도 여간일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람 할지 못됩니다. 적당한 곳, 뭐 공시 가격이나 아니면 뭐 감정 평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있으면은 약간의 대출을 안고, 뭐 주택연금 쪽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주거의 안정성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래량 살아나지만 언제까지 살아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다. 이런 댓글들도 보여요. 주관을 빼고 제가 이 차트를 저도 막 댓글 이렇게 많이 막 달리고 막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냥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여기 있는 차트를 그냥 쭉 그냥 지나가게 이렇게 지나가게 해놓으면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그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데이터에 이 말을 걸어주고 야, 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차트의 흐름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네? 이거 진짜로 가는 거 맞아?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립니다. 이것이 지금 맞게 흐름을 읽어드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끊임없이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해주면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진실이 맞는지, 저게 지금 진짜 흐름이 맞는지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제가 언론에서 여기 뉴스 마구 떠들어댈 때 전세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마구 떠들어댈 때 그 예전에 그랬잖아. 그 2년 후의 현상이니까 아마 여기에 맞춰서 2년 후에 발맞춰서 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예측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물론 제가 예측함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시청자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저의 목표다. 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투자하셔서 아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월세도 자꾸 빠지는 거, 뭔가 자꾸 싼 것만 찾아요. 자영업자 대구 20% 비율 넘어요. 20% 비율이 넘습니다. 이거 어느 위기 옵니다. 집 사는 사람 아까 뭐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곳에서 뭐 7%, 8% 그렇게 뭐 잔금 치르기 위해서 고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어느 계층이든 위기가 옵니다. 정부는 지금 이 계층의 위기를 자영업자의 위기 막아주는가요? 안 막아줍니다. 고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 위기 막아주는가요? 안 막아줍니다. PF 막기에도 버겁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로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를 막기에 바쁘지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그 인생사에 재산에 자산에 나라는 별로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